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면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폭등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 물건만 해도 벌써 50%는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84.98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6년식이고요. 15층 중에 2층입니다. 자, 2층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히려 경매에서는 결국은 입찰자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게 낙찰이 되고, 그래도 좀 조금면 적을수록 그나마 좀 낮게 낙찰이 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비선호 층수가 비선호 층수가 경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확률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매에서는. 자, 이제 등기부를 보시면요. 등기부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전부 소멸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물건은 과거에 한번 나왔다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물건이 허가 결정 취소된 날짜가 입찰일이 2월 27일이었습니다. 2019년도 2월 27일 정도에 봐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일입찰 조서 제출. 자, 그 이후에 보시면요. 원래 매각 허가 결정 등본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채무자금 소유자가 한 곳장 제출, 채무자금 소유자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낙찰자가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제출해서 보증금 환급을 받았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즉 경매가 신청이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채무자금 소유자가 경매 신청되면 안 돼, 이건 경매 신청될 사유가 아니야 라고 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줬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자, 이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강제경매 신청한 이 씨에 대해서 아마도 소유자와 채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지 신청을 해서 계속 정지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기각이 된 건 아니고요. 정지가 된 상태에서 2019년에 임의경매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로 경매를 넘김으로 인해서 중복경매가 됩니다. 자, 중복경매란 거는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경매 신청이 이렇게 2건 이상이 되는 것을 중복경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앞선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 무잉여 기각이 될 만한 사항, 즉 앞에서 배당을 전부 다 받아가서 이 강제경매 신청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무잉여 기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중복경매로 한 번 더 경매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경매를 넘긴 이 사람과 이 사람 둘 중 아무나 1원이라도 배당을 받게 되면 경매가 무잉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경매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쨌든 이 씨가 경매로 넘긴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경매가 더뎌서 정지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이 재판 때문인 것 같아요. 재판 때문인 것 같은데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김으로 인해서 그냥 경매가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때 소유자가 과거에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경매 낙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상태에서 감정가가 그대로 왔는데 시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 이 물건은 84점 얼마 제곱미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시세 실거래가를 보시면 여기 107제곱미터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84.98이라고 나오죠. 84.98이므로 바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물건을.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떻게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겁나 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정말 최고를 찍었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거래가 3층이 9억을 찍었습니다. 3층이. 이 물건이 6억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층이긴 하지만 6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층이 9억을 찍고 12층이 9억 5천을 찍었으니 충분히 9억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5억 7천 정도 감정가인데
약 5억 7천 정도, 6억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50% 넘게 오르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 소유자 정말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이때 만약에 낙찰이 되었으면,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입찰했던 사람은 정말 낙찰 받아서 진짜 됐으면, 야, 지금 정말 기분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물건 현재 지금 매물을 좀 보게 된다면, 매물만 봐도 지금 1층이 9억 2천의 매물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2층은 뭐 말 다 했죠. 9억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이렇게 50% 이상 오르는 아파트들이 뭐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물건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서, 이 물건 2층이다 보니 얼마나 입찰자들이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보다시피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좀 시세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같이 받아서 폭등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건 어떤 분이 낙찰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9억은 까지는 가진 않겠죠. 당연히 그 이하에서 낙찰을 될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몇 명이 낙찰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물건 관리비 체납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되게 소유자는 좀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런 물건이 낙찰받고 나면 소유자에게 인도명의 신청하시고 적당한 명도비 정도로만, 이사비 정도로만 명도를 하시면 되는 물건으로, 깔끔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